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여당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21포인트, 0.95% 하락한 1998.1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 내린 615.7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폭탄에 다시 불을 붙였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오늘 일본 정부의 강요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부담이 컸던 우리 시장에 미중 무역 전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장 시작부터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2000선이 붕괴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오늘 어김없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 법률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제3국들의 비판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에서였는데요. 이 강경화 장관과 그리고 고노다로 외무장관이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노 외무상이 한국은 그저 다른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 것뿐인데 왜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우리 아세안 친구들은 불만이 없다라는 억제 주장을 하면서 회의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져 갔습니다. 자,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화이트 리스트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 우리는 신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꿈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뒤이어서 마이크를 받은 우리 그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도 아시안3는 원 패밀리인데 이러한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나도 유감이다. 그러면서 신뢰, 공동 번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제3국의 비판을 받게 된 고노다로 외무상,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따뜻해 보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화이트 리스트에 배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이 또 약간 2000선이 무너져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힘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방송 전에 연습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우리가 또 힘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좀 쑥스러워지긴 했는데 저희 2분할로 한 번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연습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자, 우리가 환상의 호흡이니까요.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히든 종목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뭐 지금 이렇게 찰떡궁합 같은 호흡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좀 붙으면 바로 갈 수 있으면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힘들었고요.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잘 참으셨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충분히 지수 부분에서나 종목에서나 이제 내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으면 시장과 종목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따라온다 한다면은 충분히 급등 종목들 모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보세요? 2000선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코스피가 오늘 2000선 라인대를 붕괴를 시켰어요. 근데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네네.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대기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은 말을 해요. 뭐냐 한다면은 언제까지 빠지냐? 아니 이거 시장 이거 하락하는 거 보니까 제 나라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도 4월,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냥 계속 이어지고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또 빠지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왜 지수가 하락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지수가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빠졌느냐 아니면은 이게 빠져야 될 게 빠졌는가 이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빠졌다라는 지수는 없어요.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죠. 뭔 소리냐? 대한민국 경제 또는 경기가 좋아지면은 지수는 빠질까요?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지수가 빠졌다는 대한민국 경기나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일단 이번에 금리 인하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금리 인하 했죠. 대한민국 금리 인하 했습니다. 금리 인하 왜 한다고 했어요? 경제가 좋았으면 금리 인상을 했겠죠. 금리 인하를 했다는 소리 아시겠지만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제동을 걸 만큼이나 하락세를 밑에서 막을 만큼이나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일단 나라에서 경제가 안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수출 성장률과 내수 시장의 성장률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출 성장률이 됐냐고요? 얘기했잖아요. 2019년도, 2018년도 넘어오면서 계속 미중 무역 전쟁 나오면서 수출률은 6개월 연속으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수출은 계속 빠지기만 했죠. 그럼 아시겠지만 수출이 안 됐으면 내수 시장에서 방어라도 해줬어야죠. 방어됐습니까? 안 됐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은 뭐 민간주택에 분양가 상한제 먹여버리고 실제 8월 2일, 8월 27일, 9월 13일 부동산 규제 매겨버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도 커지고 있어요. 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200%, 300% 올라버리고요. 그다음 실제 재산세까지 올라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동산에서 매도 물량도 많아지죠. 하락세 점점 심해지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도 무너지고요. 실제로 수출 시장도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019년도 초부터 2월, 3월, 4월까지 올라갔던 상승세는 거품이고 원래는 빠지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하락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우상이 왜 나왔습니까? 실제 이때 나온 상승세 바로 아시겠지만 남북 경협 이슈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뭐 서로 간에 북미 정상회담 진행하네 안 하네 얘기 나오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거품이 꼈으니 실제 아까 뭘 했어요? 수출 다 무너지죠. 내수 무너지죠. 그러니까 종목들, 지수들 다 빠졌다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하락은 당연한 하락이었다. 당연한 급락이었다. 왜? 저는 4월, 5월에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지수 빠질 겁니다. 하락하기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아 이거를 예측 못한 게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대기만성.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렸고 많이 참으셨고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부터 이제는 아시겠지만 계좌를 2배, 3배 이상 크게 올릴 수 있으면 기회가 이제 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이 시장 안에서 이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대기만성이다.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코스닥은요.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을 더욱더 공략을 하는 듯하니까요. 그래도 오늘 좀 1% 빠지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처럼 양봉을 띄우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더 좋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과거 2018년도 10월달 정말 큰 급락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저점을 오늘자에서 깼습니다. 보시면은 몸통으로 완전히 깨버렸죠. 오늘자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오늘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오늘 점한가를 갔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과거에는 신라젠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점한가를 가다 보니까 이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신라젠이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 과거에 만들던 약 자체를 뭐 임상을 뭐 취소하겠다 아니면 지금 뭐 중지하겠다 이슈가 나왔습니다. 큰 악재죠.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점한가를 맞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이 신라젠이랑 개별 이슈 때문에 좀 등락폭이 더 커졌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라젠을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얘기했어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61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1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이 구간에서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다 내년에 총선 있고 그 다음 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충분히 선거를 앞두고 지수를 박살내는 거는 자신의 지지를 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제부터 슬슬 우리는
올라갈 수 있고 반등 나올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수 흐름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슬슬 나올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10% 가던 거, 지금까지 15% 가던 거 이제 20% 가고 상한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10% 먹을 거 20% 먹는 거고요.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기회 마루스 전문가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신라젠 나와서 이야기인데 오늘 한 6시 정도에 첨생법 또 본회의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들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네, 첨생법이 통과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이 첨단지상 의료법 자체가 이 줄기세포 쪽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파미셀이라든가 프로스테믹스, 세온셀론텍 이런 종목들 보면은 다 줄기세포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게 원래 배아줄기세포 쪽에서는 규제가 심했고 성체줄기세포 쪽에서도 사실상 이 연구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첨생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죽어있던 세포를 살려내고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하는 암을 새롭게 치료하고 이러한 이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약바이오를 완전히 주도할 수 있으면 시가총액 크기는 되지 못한다. 대부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라든가 뭐 HLB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신라젠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다 뭡니까? 항암제예요. 실제 줄기세포 쪽은 시가총액이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첨상법은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문제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슈 자체가 묻힐 만한 이슈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직 집중해야 될 종목은 얘기했죠.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세게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단기 20% 상한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지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요. 29.99%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요. 7월 초부터는 좀 강한 상승세 보이다가 어느 순간 쭉쭉쭉쭉 내려갔는데 어제부터 꿈틀거리더니 오늘 쭉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지테크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혹시 그 앵커님 자동차들 중에서 혹시 람보르기니라고 아십니까? 아, 그럼 알죠. 좋아하세요? 좋아한다. 좋아하고 막 엄청 빠르고 비싼 차로. 아, 네. 그러면 근데 람보르기니에 네. 들어가는 이 제품 중에서 실제 이 부품 중에서 들어가는 게 탄소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섬유. 네, 탄소섬유라는 게 이제 강화 플라스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철이나 그런 것보다 또 탄성이 좋고 그다음에 좀 단단하고 고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한 부분이 이 흔히 강화 플라스틱 탄소섬유라 부르고 있거든요. 이 탄소섬유에 관련된 종목이 일지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이 관련된 수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에 수출 규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 수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은 8월 2일입니다. 뭐가 진행됐어요? 일본의 국무회의 가기에서 화이트 국가 제외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아, 제외합시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그럼 끝입니까? 이제 우리 뭐 8월 3일부터 완전 제외예요? 아니라고 했죠. 8월 2일날 가기를 하고 연설을 하고 공포를 하고 그리고 21일이 지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진짜 화이트국 제외가 진행된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에 이 실제 아시겠지만 그 포털 사이트에 이 1위가 보면은 뭐였냐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그 화이트 국가가 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 화이트 국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다 알아두시고 좀 더 이제 일본의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생각들 또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많이 깊숙이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지테크가 그 수혜를 받아서 이번에 주가가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을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모나미 뭐 실제 캠트로스라든가 램테크놀로지 다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뭐다?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급등에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100개 품목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규제가 들어가는 게. 근데 그중에서 굳이 탄소섬유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는 이유가 있었는가? 굳이 그럴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뭐다? 2차 파동이 나올 종목이었기 때문에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자에서 상한가나 급등세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직까지 안 갔던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1100개 품목 중에.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중에 우리가 한 개 찍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도박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 우리 뭐냐. 한 번 갔던 거 눌림목에 찍는 게 더 승률이 높고 그게 더 상한가 수익 내기 더
편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일치테크와 같은 종목 아직 널리고 널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섬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탄소 섬유를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진산업입니다. 자, 오늘 19.51% 상승을 하면서 3,9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4,1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이요. 아까 앞서 있던 일지테크는 그래도 쭉 내려가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은 차근차근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종목들 중에 아까 처음 갔던 게 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뭐 실제 모나미라든가 신성통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만들고 다시 반등이 나줬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뭐냐 한다면은 이 세계 품목에 들어갔던 에칭가스,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나와준 게 아시겠지만 뒤를 잇는 탄소섬유 관련주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아진산업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 만들어주고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못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자에서 어떻게 급등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우상세를 만들어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 수출기 관련주는 깊숙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100개 들어가서 개별 허가로 들어가면은 개별 허가 들어갔을 때는 매일 전략물자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왜 수입을 하는가, 어느 기업에 수입을 하는가, 그럼 수입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련주가 어떻게 급등하고 어떻게 상한가를 만드는가 중요하다 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모나미 같은 종목들 오늘자 또 급등 나왔습니다. 그만큼 센 거예요. 한 자리 급등하고 눌림목 만들고 바로 또 70%, 60% 또 급등합니다. 이러한 종목들, 오늘 일치테크 상한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아진산업처럼 2차 급등 또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아직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탄소섬유까지밖에 안 왔다. 지금 순환매 충분히 많거든요. 방송 끝까지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K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25.89%나 급등을 하면서 12,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연관 검색어 보니까 봉오동 전투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 관련돼서 이거는 애국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혹시 봉오동 전투란 영화가 8월 7일에 개봉을 합니다. 근데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일단 8월 7일 개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봉오동 전투가 무슨 내용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봉오동에서 만주에서 우리가 이 일본 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농민들이 이 나라 잃은 슬픔으로 일본군을 이겨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봉오동 전투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가 지금 일본의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을 싫어하는 이 감정을 물론 우리가 뭐 싫어한다는 게 이거 역사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도 지금 이 화이트 국가 제외라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이 감정에 대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이번에 애국 테마주라고 하죠. 그 관련해서 봉오동 전투가 개봉을 하면 이건 꼭 봐야겠다. 이거는 꼭 우리가 시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컴퍼니 K가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컴퍼니 K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차트 보겠습니다.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컴퍼니 K도 마찬가지예요. 애국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2차 급등은 꼭 만들어주고 상승을 꼭 만들어주고 우상세가 만들어준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속주 끝까지 기대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의 A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가스텔 바작입니다. 매수일 7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도 이 종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애국수혜주로 해서 이거는 이번에 골프웨어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드라마틱하게 쭉 올라갔다가 목표가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가스바작 같은 경우 우리가 솔직히 일본 스포츠 웨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데상트 같은 경우에도 일본 거죠. 일본 거예요? 네, 일본 거고 우리가 솔직히 입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한국 거를 입자. 한국 거를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유니클로 불매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신성통상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가스텔바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국 관련주로서 충분히 상승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분들이 놀랬을 거예요. 음봉이 나와주면서 하락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이 나와주면서 자,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매수 날짜를 충분히 이틀 정도 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정도 가지고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히든스탁에 나와서도 AS 해드렸어요. 충분히 더 낮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딩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향 상승세가 충분히 얼마까지? 제가 16,000원 목표가를 들었는데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를 충분히 달성했고요. 누구나 뭐 크게 본다면은 뭐 15%, 16%까지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13% 정도 수익이 어렵지가 않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해도 하락해도 충분히 상승이나 우상 나온 종목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이 가스텔바작은 조금 아쉽게 좀 상승세가 부족했지만 더 큰 종목이 아직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촌화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인데 목표가 17,000원인데 하루 만에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9.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터치를 했어요. 이 종목이요. 갔던 종목, 눌림목에 공략을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네네. 어제 제가 파우치 필름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전체를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온 종목이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 일본 수출계좌 관련주는 새로운 종목을 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새로운 거는 우리가 솔직히 1100개 품목을 다 뒤져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이 히든스탁에서 공개했던 종목이 율촌화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필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뭐 개발이라든가 좀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 중에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고 이 눌림목이 나온 이 양봉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대략 10% 대략 뭐 상승세가 급등하고 뭐 오늘자에서 음봉 마감했다 말씀드리겠어요. 그 대신에 목표가 17,000원이었으니까 충분히 돌파를 하고 뭐 누구나 매도 정도는 뭐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한 구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어느 시장이든 뭐 13%, 14%, 10%, 11% 수익할 수 있는 또는 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많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장이 빠지고 하락하고 하면서 솔직히 13%, 15%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10% 먹을 거 20% 먹고요. 20% 먹을 거 30, 40%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다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이 율촌화학이랑 가스텔바작이 한 13%, 한 10% 정도 상승폭이 나주면 좀 적은 상승이 아니었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앵커님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 컴퍼니 K 얘기를 하면서 뭐 아까 봉우동 전투를 같이 보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 가스텔바작 13%, 율촌화학 10% 네. 정도 좀 적지 않았습니까? 네. 이 후속주로 네. 제가 오늘 공개해드린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면은 개봉을 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걸로 하는 걸로. 진짜죠. 예, 상한가를 가면. 그 영화표 사시는 거예요. 예, 제가 사고 상한가를 우리 가면. 스태프들 다. 예? 스태프들 다. 다. 예, 다 같이 상한가를 가면은. 상한가 가자. 예, 뭐 오늘 후속주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1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마르스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자,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신다고 많이 보내주셨는데 멋진 마르스님 하면서 메시지가 와 있네요. 요즘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데 일진 머트리얼즈 들고 가도 될지 걱정이네요. 매수가 53,000원에 20% 매수했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꼭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 보니까 0.14% 상승하면서 36,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손실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올라설 수 있을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매수를 만약에 최근에 했으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얘기하겠는데 네. 이게 매수를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뭔 소리냐면은 작년 거의 뭐 2018년도 이제 한창 수소차 뜰 때, 한창 뭐 이 친환경 자동차 뜰 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거의 본다 한다 마이너스 한 35%, 40% 정도 손실이 나신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큰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제 비중 20% 정도 들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본전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수소차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가에서도 수소도시라든가 수소 정책이라든가 수소차에 대해서 밀어내고 있으면 계속 밀고 있어요. 그 투자도 하고 정부에서 지금 뭐 예산안도 넣고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렇더라도 이 종목이 본전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너무 길게 한 2, 3년 보셔야 갈까 말까한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비중 20%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치고요. 저점에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저점에서 빠르게 뭐 급등을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잡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반 매도하시고요. 절반만 중량기로 들고 가시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하시고 절반 매도하시고요. 절반만 손절가 라인대입니다. 지금 33,950원 라인대 목표 이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일단 목표가 45,2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일단은 반절 물량만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45,200원 돌파를 하면은 그때 본전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돌파했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면은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요 아래 우리 아까 율촌화학 봤으니까 그 아래 있는 유니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4,48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유니셈 오늘 흐름 보니까요. 0.63% 상승하면서 4,0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 계속 파란불을 켜면서 쭉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잡으셨는데 더 내려가니까 조금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었는데 불구하고 좀 큰 수혜를 못 받고 종목이 좀 흘러내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더 급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세도마스크라든가 아니면 파우치 필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일본 반도체 에칭가스라든가 레지스트라든가 폴리미드 이런 관련주들만 좀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매수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대략 뭐 4,480원이면은 딱 매물대 구간에서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시장만 더 안 빠진다면은 저는 매수가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빠지는 동안 다들 고생 많고 좀 마음 고생 많이 심하셨을 텐데 그렇더라도 저는 지금 홀딩 하시면 충분히 손실권 마감하면서 수익권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량 홀딩 하셔라. 전량 그냥 끌고 올라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3,790원 라인대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매수가 이상까지 한번 보고 가시는 걸로 아마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어요. 네.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나노메딕스요. 나노메딕스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9,500원이고요. 네. 80%요. 80%요. 비중이 네. 굉장히 크신데요.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네네.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예. 네, 예, 도와주세요. 어머니. 예, 여보세요? 어머니 아닌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어머니 아니세요? 어머니는 맞아요. 아, 맞으세요? 제가 예, 큰일 날 애기 뻔했네. 어머님이에요. 말실수할 뻔했네요. 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저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네. 예. 근데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급등세가 좀 크게 나왔어요, 그죠? 네, 네. 근데 혹시 그 매수를 혹시 어떻게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지인 소개도요. 아, 지인이 나노메딕스 괜찮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 또 하필 고점이었군요, 그죠? 네, 네.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 일단은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혹시 그 그래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예, 그래핀이 뭐냐 그러면은 흑연을 좀 얇게 썰면은 실제로 네. 이제 뭐 약간 신소재라고 부르는데 네. 강철보다 몇 배 세고 뭐 다이아몬드보다 몇 배 더 이 열 전도를 잘하고 구리보다 한 100배 정도 뭐 전기 전도가 세고 그만큼 되게 좋은 소재예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네. 그래도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래핀을 네네. 어디 쓸 수 있냐 뭐 2차 전지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 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혹시 갤럭시 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예, 그 접히는 스마트폰인데 갤럭시에서 예. 만든 거. 그죠? 네, 네, 네. 예, 그거에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쓰임이 많으니까 이 그래핀 해가지고 굉장히 나노메딕스가 좀 선두주자로 좀 이슈가 되지 않겠냐 해서 종목이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핀 관련주가 나노메딕스뿐만이 아니라 상보라는 종목도 있고요. 지금 네. 보시면 밑으로 쭉 빠지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솔로에타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보시면은 네. 또 밑으로 네. 쭉 빠지고 있죠. 네. 예. 그 이외에도 본다면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만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그래핀 이슈가 있을 때는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왔는데 네. 지금 구간에선 살짝 좀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네. 종목이라는 게 원래 특성상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급등이 나와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저점과 고점의 대략 중간점 부분까지 왔을 때는 네. 기술적으로 반등세가 한번 나와주게 돼요. 네, 네. 그 뭔 소리냐? 지금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고 지금 중간점까지 네. 온 다음에 한 번도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반등세가 어디까지? 대략 고점과 이 중간점의 중간점 9,000원까지 한 번 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비중 80%면은 커요, 적어요? 그죠? 그죠? 근데 한 방에 찍으신 거예요, 80%를? 네. 그러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네. 계속 다음부터는 샀어요. 비중 네. 이렇게 막 80%씩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가니까 1% 빠질 때마다 가슴이 좀 철렁철렁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맨 볼 때마다, 계좌 볼 때마다 슬퍼지고, 그죠? 네. 시장 빠지면 답 없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마르스 말 네. 듣고 좀 힘내시고요. 네. 시장은 이제 거의 뭐 더 이상 빠져봤자, 뭐 네. 지금까지 나왔던 큰 급락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힘내시고,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나노메딕스는 제가 지금 비중 80%를 덜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덜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홀딩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일단 전량 홀딩을 하는데 그 대신에 본전 오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절반 이상은 터세요. 앞뒤 보지 말고 본전 오면은 무조건 절반 이상은 털어내세요. 아시겠죠? 근데 본전이 올까요? 그죠? 본전이 올까요? 물어보시는데 지금 네. 구간에서 그래서 손절가랑 목표가 잡아드릴 거예요. 네, 네. 그 대신에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릴 거라서 만약에 네. 손절가를 짧게 잡았는데 불구하고 또 닿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마르스한테 물어보러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랑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가 라인 때 그 장기 평선 라인 때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 네. 짧게 잡겠습니다. 손절가 지금 구간에서 대략 5,680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먼저 5,680원 잡으시고 그 다음에 5,280원이요? 5,680원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대략 8,340원 잡으시면서
일단은 손절가, 목표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나 목표가 닿으면은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종목 고점에 잡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네.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아서 우리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와가지고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노믹틀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0원에 60%인데요.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꼭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요. 5.13% 오늘도 빠지면서 14,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손실이 굉장히 크세요.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지노맥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제약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제약바의 특성이 뭐냐 한다면은 지수가 빠지면은 제약바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제약바에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도주라고 부르죠.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에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툭만 쳐도 그냥 뜁니다. 근데 시장이 빠질 때는 뭐 제약바이오 뭐 1조짜리 이슈가 있어도 가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노맥트리는 암 진단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엮을 수 있겠는데 최근에 시장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우하향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37,000원이면 거의 지금 뭐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손실이 크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비중이 60%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매도를 치기에는 시장 지금 급락 다 겪고 다 지금 버텼는데 최저점에서 매도를 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하되 비중을 조금씩 덜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게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5%씩이든 10%씩이든 덜면서 가셔야 돼요. 왜? 솔직히 이거를 기다려서 본전 오는 거 기다릴 바에야 저점에서 빠르게 20-30%씩 급등하는 거 빨리 잡는 건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3,310원 잡아놓고요. 여기서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5%씩이든 3%씩이든 10%씩이든 덜어내시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다른 저점인 종목들 잡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털지 마세요. 1차 목표가는 이 구간입니다. 22,500원 잡으시고 이 손절가 목표가 닿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러 오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하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메시지도 와 있네요. 꽃이 폈다고 저 오늘 머리에 꽃을 달았더니 감사합니다. 자, 그 위에 있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원에 20% 전망 좀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흐름 보니까 그래도 1.56% 상승을 하면서 978원에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 언제 매수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7월 5일 때는 그래도 1,440원까지 올라섰고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좀 저가의 기회다라고 해서 들어가신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남북교역주로 엮어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이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더불어서 뭐 3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하지 않겠냐라는 이슈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저가가 아닐까 싶어서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쏠 줄은 몰랐죠. 미사일을 계속 쏩니다. 그냥 매일 쏩니다. 그냥 매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냥 미사일을 맨날 쐈다. 어제도 쐈다. 오늘도 쐈다. 우리 일본 수출 규제에 가려져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남북기업주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어도 상승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찔찔대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을 쏘더라도 어쨌든 트럼프의 선거를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실무 협의가 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걱정하지 말고 손절가 날 때 909원이네요. 종전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909원 지키면서 아마 본전 올라왔을 때 저는 차라리 전략 매도하는 게 낫다. 왜? 이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남북기업주 끝이라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못 팔면은
아마 통일되기 전까지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남북기업체 이번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모나미요. 모남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6,950원에 비중은 30%. 30%요. 6,950원이면 조금 위쪽에서 사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마르스 전문가께서 대응 전략 잘 세워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누군지 알아요? 항상 TV 보고 제가 있어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계속 보고 계세요? 네. 네. 어머니 근데 혹시 모남이 너무 높게 잡으셨는데 혹시 어떻게 잡으셨어요? 잡았는데 네. 또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렸어요. 뚝뚝. 혹시 그냥 사고 싶어서 사신 거예요? 네, 예. 그러셨구나. 어머니 물어볼 게 있는데 어머니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네?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등산 좋아해요. 등산 좋아해요. 어머니 등산을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죠? 예, 예. 천천히 올라가는데 등산하고 나서 딱 이 정상 찍고 내려올 때는 올라올 때마다 더 느리게 내려와요? 아니면 더 빨리 내려와요? 어머니. 더 느리게 올라오죠. 아니, 느리게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 더 빨리 내려오죠? 빨리 내려오죠. 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끌어올릴 때는 열심히 천천히 한번 급등했다가 쉬었다가 급등했다가 쉬었다가 또 급등했다가 쉬었다가 열심히 올라와요. 네, 근데 예. 주가가 빠질 때는 정말 조용히 진짜 그냥 아래로 그냥 수직으로 내리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고점에서 다음부터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갈 줄 알았는데 뺄 때는 바로 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다음부터 고점에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릴게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중에서도 이 볼펜이 아시겠죠? 볼펜. 네. 일본의 하이테크 쓰지 말고 한국이 모나미를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국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 2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어도 200% 올라갔으면 많이 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절대로 200%,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은 잡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뭐 거의 손실을 봤을 때는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10% 안 되는 선에서 무리하는 것보다는 저는 손절가랑 목표가 잡고 차라리 저는 본전 왔을 때 전략 매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 한 7,000원은 안 올까요? 7,000원? 7,000원까지 오길 바란다 이거죠. 아니 이제 제 마음은 7,000원에 사고 싶은데 그 가격은 안 와요. 본전. 본전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본전에 오면은 전략 매도를 하시면 좋은데 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절가랑 목표가 잡아 드릴 테니까 네, 지금 네. 구간에서 이제 손절가 잡아 드릴게요. 예.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지금 5,640원 라인 때 잡으시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딱 본전 볼게요. 그래서 본전 오면은 앞뒤 네. 돌아보지 말고 꼭 그냥 전략 매도 쳐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본전은 오겠습니까? 본전은 한 단기 반등 한 번 더 볼 수도 있을만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네. 확률 따지자면은 한 100% 중에 한 4, 50% 정도는 아마 본전까지 오지 않을까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니 근데 이제 모나미처럼 고점에 찍는 거 말고 바닥에서 상한가 치는 거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앞으로는 들을게요.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들 솔직히 잡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은 방송 끝까지 보면은 그 종목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네. 집중해서 방송 보고 계세요. 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힘내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은
오늘은 더 떨리고 더 기대되네요. 과연 우리 봉오동 전투를 우리 스태프들 전체가 마르스님 덕분에 볼 수 있냐 마냐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힌트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를 진행을 하면서 종목들이 많이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목은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가 화이트 국가 하면서 1,100개 정도 품목이 있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1,000개 중에서 1개를 찍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 그 중에서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 딱 한 종목을 찍어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8월 2일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감으로만 가지고 있던 화이트 국가 제외에 대해서 진짜 결론이 났어요. 이번에 일본 국무회의가 지나가면서 이번에 진짜 진행해야 된다. 화이트 국가 제외해야 된다 하면서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수출 규제가 그냥 우리 기대감이었다면 확정이 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8월 말까지 지금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화이트가 저희가 진행되는 8월 말까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수혜를 뭐가 받냐? 지금 파우치 필름 관련주도 급등했나요? 급등했습니다. 율천화학 드렸죠? 10% 급등 나왔죠? 다른 정보 상한가 갔죠? 충분히 급등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탄소섬유 갔나요? 오늘 일지테크 상한가 갔죠? 그 다음 아진산업 거의 상한가 금방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테마주 갔나요? 모나미 상한가 갔죠? 컴퍼니키 25% 갔습니다. 다 상한가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 간 종목이 뭐가 있냐? 꼭 써야 되는데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갖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안 간 종목은 뭐가 있냐? 그게 아시겠죠? 바로 세도마스크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70%가 넘는 물량을 이 세도마스크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도마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얇은 철판인데 구멍이 뚫려 있는 철판이라 말씀드렸죠. 얼마나 미세하게 이 간격이 일정하게 뚫려 있냐? 그게 바로 세도마스크의 품질을 결정한다 했죠. 그 품질이 어디서 좋다? 일본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일본 걸 수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로 화이트가 저희가 들어가면은 그 제외되는 품목, 바로 제한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세도마스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내에서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일본의 70% 독점하는 그 물량들을 국내 기업이 다시 독점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산화가 100%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디랑 LG 화학이랑 같이 동시에 이번에 세도마스크를 개발하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만들어가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70%가 아니라 이제는 국내로 국산화를 거의 100%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순환 테마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한가 후속주들 지금 일지테크 상한가 갔죠. 아진산업 36% 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실제로 제가 드린 종목들도 가스텔 바작 13% 갔습니다. 어제 드린 율촌화학도 오늘자에서 10% 갔습니다. 상승세가 많진 않았어요. 15%, 13%, 10% 정도면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의 13%, 10%가 아니라 거기에 2배, 3배가 넘는 20%에서 많게는 상한가까지 단숨에 단번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되는 일본 수출규제 순환매 상한가 후속주를 마르스소문과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종목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입니다. 오후 9시에 마르스소문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율촌학 10%의 2배, 3배가 넘어갈 종목이 무엇인지 일본 순환 관련주 중에 상한가를 한 번도 못 잡은 데 있다면은 이번 시장 최저점에서 내 계좌를 바꿀 종목이 뭔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